자, 뭐 제가 아까 뭐 테두리도 넣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뭐 테두리에 대한 건 혹시 모르니까 옆에다가 또 이렇게 넣어 놓고요. 일단 이제 글자 작업한 게 있으면 뭐 하나 더 복사해서 뭐 컬러가 최종 이건 아니지만 뭐 일단 이름 얘기해 주세요. 지금 YBJ로 돼 있어서 누군지 몰라요. 출석 이름 정용빈 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름을 YBJ로 해놓으면은 내가 어떤 학생인지 모르잖아. 요 작업해 주고요. 용빈 학생 혹시 그 메시 툴 작업한 거 있어요? 과일. 어, 있긴 있는데 제가 컴퓨터로 지금 접속을 안 해 있어서 캡처해서 보내드릴까요? 네, 캡처해서 오픈 채팅방에 보내주세요. 네. 로고 조합을 상하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글자에 대해서 뭔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그냥 이런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로만 조합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있으면 웬만하면 하나로만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보니까 자꾸 마우스가 걸려지네요. 네, 이런 것들은 후보들은 내려놓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쓰겠다라고 하면은 그룹으로 묶어 놓고요. 만약에 음, 약간의 슬로건처럼 또 쓸 수 있는 단어들은 또 작업을 해서 또 보조적인 역할로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꾸며주는 역할로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작업한 게 이게 있고, 그리고 또 아까 했던 것처럼 글자의 조합을 두 가지로 해서 약간의 덩어리감 있게 로고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이거는 좀 너무 높이가 높으니까 이거는 삭제하고 두 개 중에 하나로 이제 로고처럼 한번 응용해 볼게요. 저는 일단 얘를 내가 메인 로고처럼 활용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아예 앞에 있는 거를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지금 여기 있는 파일의 센터로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파일의 센터로 배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맞춤을 해줘야 되겠죠. 자, 맞춤은 정렬을 볼게요. 내가 지금 오브색 정렬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대지의 중심인지를 보세요. 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 파일에 이제 대지 정렬할 거라서 대지를 중심으로 해서 어, 가운데 정렬 그리고 또 세로에서의 가운데 정렬을 해서 맞춰주고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걸 앞면으로 사용하고 이제 뒷면에 내가 또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로고가 들어가고 내가 뭐 이거를 로고처럼 활용을 하겠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나에 대한 정보, 전화번호, 그리고 뭐
이제 뭐 요즘은 주로 인스타그램이라던가 SNS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니까 그런 걸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꾸며줄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이름, 그리고 뭐 직업, 그다음에 전화번호나 뭐 이메일, 이런 정도로 해주고, 내가 사이트가 있으면 이런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보여줄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나는 좀 이미지를 넣어줄 거다. 아니면 나는 여기 면을 좀 분할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줄 거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크림 같은 느낌을 넣어주고 싶어서 내가 뭐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뭐 나는 크림 같은 느낌을 내주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 이런 모양을 좀 뭐 구름 같은 느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지금 만약에 내가 이런 문양을 넣어주고 싶다. 그래서 나는 요만큼만 좀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도형 자체를 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패스파인더로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잘라줄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을 클리핑 마스크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잘라질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잘라질지 모르는 부분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인쇄에 나왔을 때 어색하게 잘려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여백 부분을 넘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글자가 흐려가지고 이렇게 어디다가 가정할게요. 이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구름처럼 운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작업을 할 때는 맨 마지막에는 클리핑 마스크 넣어주라고 했었죠. 만약에 작업이 다 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투명으로 처리해주고, 그리고 요 파일이 가장 맨 위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체를 클릭한 상태에서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 작업한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응용을 해줘야 돼요. 좀 약간 좀 더 애기 느낌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음, 자, 그렇게 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음, 그리고 자, 여러분 이름 적어주고, 여러분 이름. 폰트를 고르는 거는 상단 부분에서 골라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컨트롤 T 눌러서 바꿔줘도 돼요. 한글 쓴 거는 한글 폰트에서 작업을 해주세요. 절대 굴림처럼 폰트가 예쁘지 않은 거는 피해주고, 내가 고딕 종류로 할지 명조 종류로 할지를 골라서 글자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로고가 귀여운 느낌이 들어서 글자도 약간 조금 귀여운 느낌이 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R 눌러가지고 자를 한번 꺼내 볼게요. 그 이제 글자가 들어가고 뭐 하는 부분은 한 1cm 정도는 여백을 좀 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지금 보면은 0으로 시작하죠. 그럼 가이드라인을 적어도 한 1cm 정도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 안쪽에 이제 로고나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1cm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0.5라도 여백을 어느 정도 둔 상태에서 요 안쪽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뭐 이름이라던가 뭐 주소라던가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작업이 됐으면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뭐 인스타그램, 그리고 그다음에 뭐 주소, 뭐 아까 여기 보여진 것처럼 뭐 예를 들어 내가 여기 이 주소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여기는 이 안전 영역을 잡아줬는데, 음, 이 안전 영역도 보면은 이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최대한 이제 시선이 가운데 머물고 너무 붙지 않는 부분 영역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로 한번 임의로 넣어볼게요. 음. 글자 크기에 대한 기준은 여기 지금 샘플로 있는 거 있죠? 이 샘플로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안쪽 들어가는 여백은 아까 0.5cm 정도 안쪽으로 꼭 지정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 꾸며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나 만약에 뭐 이미지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원형으로 뭔가 더 꾸며주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아까 제가 원 하다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도 나는 아예 면색을 다르게 넣어주겠다는 사람들은 사각형의 색을 넣어줘도 돼요. 그럴 때는 사각형의 컬러를 지정을 아까 그 여백 있죠, 여백. 여백 있는 것만큼도 해주고요. 이 부분에 뭔가 내용이나 뭐 뭔가 들어가면 뭐 QR코드가 들어간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될 것 같고요. QR코드 이미지. 내가 만약에 QR코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음, QR코드 요즘 만들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전화번호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QR코드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이미지로만 하나 음, 그냥 이미지로만 하나 가져와 볼게요. 요거는 포토샵에서 해야 되는데 캡처해가지고 QR코드 생성해서 QR코드 가지고도 여기다 하나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테두리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이거 아까 클리핑 마스크 말고 잘라주는 걸로 해주겠다라는 사람들은 잘라서 마무리해도 돼요. 저는 한번 잘라서 해볼까요? 두 개가 있으면 패스파인더에서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패스파인더 잘라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작업된 거는 정도는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작업한 요 앞에 라인 있죠? 지금 이제 여백 준 거 약간 벗어나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인쇄소에서 이 부분은 무시하고 요만큼 그리고 이 사이에서 잘려지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작업한 5하고 어, 9하고 9cm, 5cm로 잘라지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게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혹시 QR코드를 해줄 사람들은 뭐 로고가 이만큼 있으면 로고의 위치에 맞춰서 음,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QR코드에 대한 거를. QR코드는 제가 임의로 이 부분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배치만 해놓을게요. 그리고 QR코드를 뭐 이 부분에 넣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해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그 아이디 카드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이제 요 작업은 그 제가 임의로 막 내용도 있고 글자도 있고 이제 한 걸로 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 무엇을 하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그리고 이제 글자 사이의 간격은 조금 좁은 게 더, 어, 모던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글자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 조정해 주고요. 예를 들어 내가 QR코드 없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뭐 일에 대해서 넣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런 일에 대한 내용을 넣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글자에 대한 간격을 정렬을 왼쪽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왼쪽에 대한 걸 다 지켜줘야 돼요. 자, 작업을 다 했다라고 가정하면요. 이제 새로 저장하는 거는 글자도 깨주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 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다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요. 필요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폰트 컬러는 이건 그냥 치워둘게요. 자, 작업한 게 있으면 이 파일은 그대로 두고요. 정리는 나머지 다 삭제해주고 글자를 다 깨줘야 되니까 최종 작업하는 거는 다 삭제해주고 그리고 글자 다 깨졌는지 확인하고 글자 안 깨졌죠? 그럼 전부 다 깨줘야 돼요. 글자를 다 깨서 윤곽선 만들어서 따로 최종 4번 저장해서요. 아까 작업했던 요거를 인쇄 언더바 뭐 최종 아니면 인쇄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 파일은 저장을 따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 원본을 따로 두고요. 글자 다 깨주고 이제 인쇄도로 바로 넘길 것들 있죠. 요거는 따로 최종 파일로 저장을 해서 작업을 관리를 해주고요. 내가 따로 이제 수정을 해주겠다라고 할 때는 내 원본이 있잖아요. 그 원본에서 꺼내서 글자라던가 갖고 와서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음, 다 됐으면 이렇게 저장을 해서 마무리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 보여달라고 하면은 이거 작업한 거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파일은 이제 마무리 할게요. 로고가 예쁘게 나와야 나머지 페이지가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명함들 한번 참고 검색해가지고 명함들도 보고 작업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카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카페 들어가서 자, 우리 카페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 일러스트 지금 작업한 거에서 안 배운 거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패턴 이런 것들 안 배웠거든요. 패턴. 그래서 패턴 하는 거 조금 배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예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러스트 예제에 음, 여러분들이 일러스트 샘플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내가 하나 더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일러스트 샘플 두 번째 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까요? 자, 여기 지금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zip 파일이 있는데 두 개 다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자, zip 파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패턴도 여러분들이 이제 또 숙지를 해야 되니까 패턴도 다운로드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건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삭제해도 되고, 그리고 압축 풀고,
우리 예제 넣어 놓을게요. 자, 일러스트 이제 그 두 번째 예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패턴을 배울 건데 다양한 그래픽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좀 같이 좀 볼게요. 지금 보여주는 요런 모양도 다 일러스트에다 플랫하게 만들어진 것들이죠. 뭐 이건 작품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거는 이 정육면체 하나만 만들어서 이제 겹쳐서 만들어진 이미지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는 겹쳐져 있고 여기는 나와 있고 약간의 그 메비우스 띠처럼 약간 눈에 착시라던가 이제 그런 걸 활용해서 보여주는 이미지이긴 한데 이게 로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어떤 뭐 포스터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이미지들도 다 이제 일러스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진으로 이렇게 막 사실적인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플랫한 면으로 처리된 것들은 대부분 다 일러스트 작업이 된 거고 여러분들도 이거 다 만들 수 있어요. 하나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입는 이제 어떤 그래픽 티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이제 일러스트에서 도안을 만들어서 이제 인쇄소로 넘겨서 뭐 이런 그 옷에 바로 이제 열을 가공을 해서 입혀주는 이런 작업들, 전사지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패턴들이 들어갔죠. 근데 패턴은 일러스트에도 기본적인 패턴이 있고요. 또 그 패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타이포그래픽적인 스타일로 글자를 만들어주고 글자를 조합을 해서 글자를 다 깨주고 하나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했는데 역시나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도 지금 보면은 원들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선도 있는데요. 뭐 이런 선은 우리가 지금 라인 하나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로 만들 수도 있고 이 자체를 패턴화해서 패턴으로 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픽 결과물도 다 일러스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아직 안 배운 패턴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떤 뭐 그래픽 카드 이미지이긴 한데 글자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 플랫한 스타일의 일러스트 작업 결과물들이에요. 이런 포스터 작업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 계속 얘기하지만 이 글자, 폰트의 선택, 그다음에 이제 글자의 이런 그리드, 뭐 글자가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그리드,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에는 이미 암묵적인 그리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드를 맞추어서 정리를 해줘야지만 이 결과물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우리가 지금 작업했던 이 명함처럼 작업되어 있는 이런 그 네임 카드에 대한 것들도 결과물들을 보면은 컬러 선택을 어떻게 해주고 그다음에 폰트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모던하게 나올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는 항상 폰트 그다음에 컬러에 대한 생각을 잘 해줘야 되고요. 컬러 사용을 할 때는 내가 도대체 어떤 컬러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요. 일단 그 주제에 맞는 컬러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컬러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이 유사색으로 가는 것들, 톤을 약간 낮춰주고 유사색으로 가는 것들 아니면 최대한 컬러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무채색 계열 컬러, 화이트나 그레이나 블랙 이런 것들로 사용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이제 그 테이크아웃 컵 안에 이렇게 로고, 잘 만들어진 로고가 있으면 로고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이크아웃, 이제 우리가 이제 굿즈 같은 거 만들 때도 다 이제 일러스트로 만들어진 로고,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쇄소로 보내가지고 굿즈 제작을 해주는데 여러분들도 일러스트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로고를 만들던 다른 데 있는 로고를 활용하든 이런 것들 다 조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물론 이 디자이너가 이거를 하나하나 그린 것보다는 이런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이제 소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 소스를 구입을 하거나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걸 다 CD로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온라인몰에서 다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카페에서도 보면은 그 제가 이제 인포그래픽 카테고리 안에 보면은 그 픽토그램 사이트에 제가 요거는 일러스트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개를 해준 거고요. 다른 곳들 보면은 이제 아이콘, 내가 아이콘을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유료로 판매되는 곳들도 있고 뭐 무료로 판매되는 곳들도 있지만 일단 여기는 지금 벡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벡터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일러스트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뭐 유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고 뭐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라인 작업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는 이런 작업만 해가지고 내가 여기 소속이 돼서 이제 작업한 걸 업로드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러면 소소하게 뭐 다운로드 받는 거 금액을 뭐 이렇게 낮춰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또 활동하는 또 학생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 일러스트 작업할 수 있으니까 이런데 이제 소속 디자이너로 들어가가지고 소소하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작업을 순수하게 100% 내가 작업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다른 결과물을 조금 응용해서 올려준 사람도 있긴 있고 또 본인만의 어떤 그 작가가 있으면 그 작가만의 또 스타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지금 이렇게 약간 내추럴한 이런 이미지에 대한 느낌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의 드로잉이 또 그 사람만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뭔가 유명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스타일에서는 뭐 내가 되게 뭐 선도적인 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하면은 다 사람들이 조금 다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결과물들로 만들어진 거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이런 소스가 있다라고 하면, 이 로고도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소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조합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색도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되게 모던해 보이는 이유는 원색적인 컬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음, 종이의 재질과 어울리는 컬러, 뭐 형태야 개성 있는 이런 형태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원색의 컬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굉장히 튀지 않고 무난하고 뭐 어디에 활용을 해도 뭐 적절하게 어울릴 수 있는 컬러감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한 컬러가.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이제 그 컵 감싸는 뭐 홀더 모양으로도 디자인을 여기 이제 로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뭐 이런 커피 뭐 로스터를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가 이렇게 좀 내추럴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뭐 독수리인지 하여튼 뭐 이런 조류를 의인화해가지고 뭐 로스팅하고 있는 것도 보여주고 하여튼 뭔가 이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자연적인 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뭐 이제 이거 어떤 뭐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이제 일러스트 파일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이게 만약에 지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위치에 대해서 사각형으로 지정을 해주고 그 로드에 대한 거를 글로 넣어주고 라인으로 작업을 했는데 이 자체가 디자인처럼 활용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포스터 하나만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또 이렇게 패턴처럼 만들어서 그냥 하나의 어떤 그래픽 결과물처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이 글자 자체가 원이라는 원 안에 글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글자 배치만 해주고, 그 다음에 원을 만들어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을 할 때, 그냥 종이나 아무거나 꺼내 볼게요. 내가 원을 만들었어요. 원을 만들어주고, 이 원 테두리에다가 내가 글자를 넣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음, 타입 툴로 내가 그냥 글자 쓸 때는 뭐 이렇게 뭐 글자를 쓰긴 하겠지만 내가 이 글자를 가지고 이 안에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요. 테두리에 채워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지금 타입 툴이 테두리에 올라갈 때는 그 다음에 자, 이 원을요 안에 비워둘게요. 선만 쓸게요. 선만 있을 때 글자가 밖에 있을 때 그다음에 이 안에 있을 때는 지금 보면은 글자 마우스 커서가 동그랗게 바뀌어져요. 그리고 이 패스 위에 올라갈 때는 이 안에 채워지는 거는 동그랗게 들어가고요. 이게 아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글자에 대해서 내가 원 형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할 때는요. 글자의 크기가 작은 게 좋고요. 그리고 글자 중간에 간격이 좀 좁은 게 좋아요. 그리고 글자의 단락이 양쪽으로 퍼지게 했을 때 이 원의 형태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도형 안에 글자를 넣어줄 때는 최대한 해볼까요? 내가 이 글자를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그리고 엔터하고 컨트롤 V 눌러서 그리고 요 사이사이는 글자를 없앨 거예요. 이 중간에 단락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더 글자가 더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글자 크기를 더 줄여볼게요. 글자 크기를 더 줄였고 줄 간격은 아까 너무 좁아가지고 글자 크기를 10으로 한번 줄여보고 그 다음에 명조를 고딕 종료로 바꿔보고요. 그렇게 해주면은 글자이지만 약간의 그냥 원형 형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네. 그리고 이제 테두리로만 내가 그 라인으로만 하겠다라고 할 때는 어, 내가 패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패스로 내가 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저는 요거 라인으로만 볼게요. 라인. 그럼 나는 여기다가 글자를 얹혀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숫자를 얹혀줄 거예요. 그러면 글자가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패스 위에 올라가면은 이 저기 타입 툴 자체가 이 지금 사각형 이 안에 들어갈 때는 원형 그리고 패스 위에 올라갈 때는 라인으로 바뀌어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글자를 넣어주면은 이 패스 자체로 활용이 되기도 해요. 도형에 보면은 도형에 안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는 나선형 도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나선형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 안에다가 내가 글자를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냥 우리는 타이포그래픽 스타일의 글자 형태를 만들 때 이렇게 라인을 활용을 해서 그 라인 위에다가 글자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음, 도형을 활용을 해서 그 도형 위에다가 글자를 얹혀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글자만 몇 가지가 얹혀져 있고 이제 기울어진 라인 하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 주름진 느낌도 여기 이미지에 포함을 시켜 놓은 것 같아요. 이 주름은 사진으로 작업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종이다가 부착을 할 때 약간 주름진 느낌을 넣어서 이 자체도 이 이미지의 표현 중에 하나로 작업을 해준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건 보니까 아예 이 판에다가 부착을 한 것 같아요. 이게 그래픽이 아니고 일부러 주름을 이 느낌과 이 느낌 다르게 작업해 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보면은 그래픽으로 작업해 준 것 같기도 하고요. 같아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몇 가지 결과물들을 봤고요. 이제 내일은 하루 쉬고 금요일 날 오면은 뭐부터 할 거냐면 패턴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패턴. 여기 지금 본 패턴은 보여지죠? 그래서 이 패턴은 이제 그 일러스트에 있는 기본의 패턴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패턴을 내가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점선 보면은 점선이 지금 이렇게 고루 나가 있는 거, 그다음에 내가 드문드문 중간에 이렇게 설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점선 작업을 해줄 거고요. 몇 가지 패턴 만들어서 네, 해볼 거고 이제 이게 끝나면 다음 주에는 뭐 할 거냐면은 이제 그게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말 과제에 대한 거 안내해 줄 거고, 그다음에 자격증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그 명함 카드 있죠? 명함 카드 만들어서 금요일 날 접속하면은 여러분들한테 화면 공유해달라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비즈니스 카드, 명함 카드, 네임 카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내가 어디 회사 소속하고 싶은 건지, 내가 창업하고 싶은 어떤 로망이 있는지, 뭐, 어, 어디 가고 싶으면 그 회사의 로고 활용해가지고, 뭐, 직위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고, 내가 이런 것도 한번 내 공방 같은 거 갖고 싶다. 그러면 내 공방에 대한 이름 한번 적어서
만들어 보고 로고를 다 만들면 좋겠지만 그게 너무 어려우면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외부에 있는 사이트의 로고 가지고 와서 응용해도 되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은 그 회사의 로고 가져와서 작업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내일은 여러분 과제만 제출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